민주당이 미쳤다. 민주당이 정신줄을 놨다. 일단 평택을이 왜 재선거구가 됐는지 그 이유가 뭐냐? 애초에 평택을이 민주당이 당선됐음에도 불구하고 선거가 무효화되고 당선됐던 이 사람이 국회의원직이 날아간 이유, 부산 신고 안 했다라는 걸로 벌금 700만 원 받고 민주당 의원 한 명이 날아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민주당이 이 선거구에 다시 내놓은 김용남 후보가 대부업체를 차명으로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명백한 대부업법 위반이고요. 그 과정에서 수없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돼도 바로 날아갑니다. 물증이 이미 언론 보도로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김용남이 평택을에서 국회의원이 되는 게 맞다라고 일치단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산신고 누락, 대부업체 차명 소유만 그러냐? 김용남 후보는 초등학생 성폭행, 친딸 성폭행 여중생을 6명인가 7명이 돌아가면서 집단 강간했습니다. 이들을 변호했습니다. 변호사니까 변호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런 변호사들이 정치인이 된다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비슷한 선례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떤 기준과 잣대를 갖고 그동안 평가해 왔느냐? 조수진 당시 후보죠. 2024년 총선에서 박용진을 누르고 경선에서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단 한 건 아동 성폭행범 변호한 전력이 나오니까 민주당이 사실상 날렸습니다. 이게 민주당입니다. 그런데 김용남은 30차례입니다. 처음부터 변호사였으면 말도 안 합니다. 2015년인가 검사 옷을 벗고 2016년에 직접적으로 성폭행범들을 수임합니다. 맞습니까? 정관예우 시장이 살아있는데 검사로 일하다가 옷 벗었는데 성폭행법을 연이어서 계속 수임해서 변호하고 다니는 게 불법은 아니죠. 그런데 이런 사람한테 민주당 배지를 달아주는 게 맞아요? 민주당이 지금까지 그래왔습니까? 민주당이 세워온 윤리적 기준, 가치. 이런 케이스가 조수진 한 케이스냐? 아닙니다. 민주당 안에 많습니다. 이승훈 변호사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강북구청장 후보로 경선에서 최종 승리해서 강북구청장 후보가 됩니다. 그런데 이승훈 변호사가 과거에 성범죄자를 변호한 전력이 나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강북구를 전략 공천 지역으로 만들어 버리면서 이승훈 변호사가 후보가 됐는데 날려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이승훈 후보가 저런 식으로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경선에서 다 이겨서 강북구청장 후보가 됐는데 단순히 성범죄자를 변호했다는 이력만 가지고 내 후보직을 박탈하는 게 맞아? 민주당이 김용남 빼고 다른 후보들에 대해선 이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왜 김용남에 대해서만 예외가 적용되는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김용남은 용가리 통뼈예요? 김용남이 이재명 픽이라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일 때 그 중요한 세종에서 공천을 받은 후보였습니다. 그런데 주택을 여러 채 갖고 있었고 갭 투자를 했습니다. 재산 보유 현황을 좀 속였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후보직을 박탈했습니다. 이 사람이 대부업체를 차명으로 운영했습니까? 농지를 대지로 바꿔서 건물 지어서 팔았습니까? 수십억 이익을 내서? 김용남, STX 하이닉스 근처에 부동산 매입해서 기숙사 줬죠? 부동산 개발업자입니다. 거의 이 정도면. 이영선 후보가 그렇게 했나요? 갭 투자해서 주택 여러 채 소유했는데 그거 제대로 그 후보 선출 과정에서 당에 보고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 앞에서 사과하면서 세종시의 후보가 당과 국민을 속였다라고 하면서 바로 후보직 날렸습니다. 김용남은 당과 국민을 속이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다른 기준이 적용되는 거죠? 제가 지금까지 보았던 민주당은 나름대로 또 잘해온 것들도 많습니다. 아동 성폭행범을 변호한 전력이 있는 조수진 후보를 후보직에서 사퇴시켰죠. 역시 같은 이유로 이승훈 변호사가 강북구청장의 후보가 됐는데 그 후보직을 박탈시켰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부동산 투기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영선 국회의원 후보의 후보직을 박탈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민주당의 모습입니다. 이러저런 말도 많고 잘못도 하지만 어찌됐건 국민들의 사랑을 받기 위해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노력해온 민주당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서 정반대가 된 민주당의 모습을 봅니다. 문제가 없다, 괜찮다라는 게 아니라 김용남이야말로 민주당 국회의원이 돼야 된대요. 미쳤어요, 민주당이. 전체가 다 미쳤습니다, 지금. 너무 다른 민주당, 너무 낯선 민주당.
이상한 민주당, 비정상적인 민주당입니다. 국민과 당원을 우습게 하는 괴물이 되기 직전의 민주당입니다. 제가 경악스러운 거는 민주당 국회의원이 152명입니다. 평소에 오직에 정의로운 척, 잘난 척 해왔죠. 국민을 위하는 척, 서민을 위하는 척. 그 152놈 중에 단 한 명도 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놈이 없습니다. 저는 여기에 절망합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조국을 좋아하고 김용남을 미워해서 조국을 당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최소한 외피는 논리적 정합성을 갖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이런 기준을 갖고 민주당의 의원과 국회의원 후보들에 대해서 이런 기준을 적용해 왔는데 왜 김용남만 예외지? 이건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이거는 누군가는 나서서 한 번쯤 지적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돼요? 김용남을 지지하느냐 마느냐, 조국을 지지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민주당이 지금까지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와 관심과 애정을 받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해왔고 실수도 했지만 이런저런 문제도 있었지만 나름대로 갈등을 봉합하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고 사고도 쳤지만 이렇게 저렇게 오면서 나름대로 전국 정당으로 수권 정당으로 보다 많은 국민의 사랑과 관심을 받는 정당으로 커왔습니다. 평택을 선거구 하나 딱 놓고 보자면 이 지금까지 해왔던 민주당의 역사, 민주당의 가치, 민주당의 윤리적 기준을 깡그리 깔아 뭉개고 아주 이상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겁니다. 제가 뭐 가끔 민주당에 대해서 비판적입니다. 그래서 욕도 먹습니다. 민주당을 뭐 그렇게 직접 취재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지켜봐 왔는데 뭐 지켜보는 과정에서 실망도 하고 뭐 그래서 큰 기대를 하진 않지만 그래도 민주당이 나름대로 발전해 왔고 특히 22대 국회에 와서는 기존의 민주당과는 많이 다른 좀 빠릿빠릿하고 일 잘하고 국민들의 요구도 바로바로 수용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평택을 지역구 재선거를 보면 최악입니다. 민주당은 최악. 다들 이 마음속의 속성, 근본은 쥐새끼들에 불과합니다. 당원과 국민을 보지 않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저는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왜 다들 미쳐서 이런 김용남이 배지를 달아야 된다고 저러고 있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정치하려고 그럽니까? 김용남의 이 행위들, 드러난 팩트들만 갖고 김용남을 대하는 지금 민주당 의원 152명 얘네들의 행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니들 뭐냐고 도대체. 민주당이 제발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